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합의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처리 시한이 오늘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의 강력한 반발과 바른미래당의 내분 속에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네, 여야의 대치 속에 감정의 골까지 깊어져 전국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현재 상황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신환 의원의 사개특위 사부임을 병상에서 일단 허가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바른미래당에서 사보임을 했고 원내대표의 그 권한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거고 문희상 의장은 그 절차에 따라서 결재를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의장실에 난입해서 이것을 못하게 그냥 고성으로 그다음에 하여간 몸싸움도 하고 의장을 나오지 못하도록 사실상 반감금 상태로 몰아놓고 했던 이것이 과연 2012년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래 이런 일이 있었나 정말 없었어요. 7년 만에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법, 선진화법을 불리하다고 해서 이렇게 진짜 1박 2일 코스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방해하는 것은 제가 19대 때는 사실은 저희가 선진화법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고생들을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렇고 이제 18대 때 많은 고생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의원들이? 그래서 그거를 정말 문화적으로 바꿔보자라고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것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토록 어처구니 없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와 지탄을 계속될 거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부임 결정을 두고서 국회법에 대한 해석도 좀 갈리는 것 같고요. 오신환 의원의 의견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2012년 이래로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또 당시 새누리당이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국회의 여야 간에 그 대화와 타협, 합의 정신이 상당히 중시됐었죠. 근데 요번에 이제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사개특위 위원은 오신환 위원이었는데 오신환 위원이 사개특위 위원에 들어가면 바로 그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판단 하에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사보임은 없을 것이다라고 자기가 한 말을 뒤집고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개진이 됐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선거법과 관련된 것이죠. 이 선거법은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몇 번의 개정도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선거법과 관련한 그리고 선거법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공수처법이라든지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같이 얹혀져 가면서 이해관계라든지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다시 국회가 동물국회 상황으로 이제 복원됐다라는 점에서는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자유한국당이 오죽하면 지금 저런 상황을 만들어내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 상황에 대한 여야는 말할 것도 없고 좀 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국회의장실에 이제 들어가서 항의하는 모습도 그렇지만 또 그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보여주신 모습도 그렇고요. 이거는 누가 봐도 비극이 아닌 희극 코미디 중에서 정말 개그맨들이 민망할 정도의 상코미디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내년 총선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인데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이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치솟았고 역대 지금 그리고 민주당도 또 올라갔고 바른미래당은 아주 소폭 올라갔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각자의 지지층을 상당히 이렇게 규합하는 그들이 그걸 의도했든 안 했든 지금 그런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식, 과연 국회가 이래도 되는가에 대한 그런 목소리는 오히려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로텐돌 본관에서는 각 상임위 그리고 최이배 의원이 6시간 만에 일단 의원실에서 나오긴 했다고 합니다. 탈출을 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선진화법 처리 전에는 예. 아마 그 본회의장의 점거나 아니면은 그 많은 일들이 몸싸움들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랬죠.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도 그랬고요. 사실은 그때는 여당이 다수당이라는 미명하에 정말 악법을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들끼리 서로 난투극도 벌어주고 해가지고 예. 그럼 이런 국회의 악습 또는 국민들에게 보기 민망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선진화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정신을 살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을 보완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인 거죠. 네. 이것이 결정이 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그 사개특위나 아니면 정치개혁특위 회의장 앞에서 이렇게 죽치고 앉아서 문이 안 열리게 하는 식의 이제 난장을 벌리는 것은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지키지 않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네. 그래서 소수면 그것이 소수가 된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파면이 되면서 자유한국당이 쪼개졌고 그 쪼개진 것이 다시 합당하는 과정에서 온전하게 합당이 안 됐기 때문에 의석수가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작은 의석수가 민의인 겁니다. 그럼 내년 총선에서 이 의석수를 만회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같이 저런 식의 억지와 그다음에 행포와 행패를 부려가지고 과연 국민들의 설득을 얻어낼 거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여론조사 수치는 네. 어제 오늘이 반영이 안 된 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주말 그 집회를 통해서 네. 장외 집회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의 지층들이 결집됐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분하게 민의다라고 국민들의 상식적인 민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저께 국회의장을 준감금 상태로 만들었던 예. 거나 아니면은 그 일부 의원들이 정말 그 육탄으로 저지하는 거나 그리고 국회의장한테 사실은 우리나라 삼권 분립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국회의장이지 않습니까? 예. 네. 국회의장을 뽑은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뽑았습니다. 자신들이 뽑은 의장을 저렇게 망신을 주고 그다음에 그 사퇴하라라는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퇴하라고 몰려가서 이렇게 난동을 피우는 것이 과연 국회의원으로 살 일이냐. 그리고 특히 복장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황당한 게요. 예. 유니폼을 입고 자당에 운동복을 입고 저렇게 나가가지고 사실상 점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선거운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빨간 잠바 입고 가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런 게 카메라에 잡히면은 지역구 국민들이 아,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박수를 보내고 지지를 받으니까 저런 극단적 행동들이 나오는데 그건 소수를 바라보고 하는 정치이죠. 국민 전체 내지는 합리적인 국민들을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특히 문희상 의장님이 지난번에 이제 우리 정호김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때 국회의장이 합리적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굉장히 극찬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문희상 의장님은 합리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저렇게 막 모욕을 주고 막 몰아붙이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사과를 하셔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내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요. 그거는 그 고장난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똑같기 네.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정권의 여당이 여러 가지 악법을 강제로 통과시켰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국회를 점거한 야당이 있었고 예. 또 그때 통과한 그 중요한 법 중에 한미 FTA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법 절차대로 진행되면 야당이 소수이니까 그걸 몸으로 막는 그 관행을 막기 위해서 선진화법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네.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게 과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선진화법의 주요 골자는 여야 합의 정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법사위를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될 때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 또 그 상임위로 상정될 때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한 이유는 몸싸움을 막기 위한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이었고 네. 그런 그 합의 정신이 이번에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죠. 그리고 의장께서 사보임을 그 허가하는 과정에서도 병원에 있는데 의사국장이 뒷문으로 들어가죠. 의장이 그 병석에 누운 채로 1시간 반 만에 그 사인을 하니까
오죽하면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신 거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합의 정신에 대한 반발이라고 보고요. 오신환 의원의 경우에는 네. 개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문제가 되는 패스트트랙에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공수처라든지 그 여야가 싸우는 와중에 지금 심판을 해야 될 국민이 정확히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는 소수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 100%가 아니에요. 준연동이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잖아요. 그 왜 준연동형으로 했습니까?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거면 예. 100% 했었어야죠. 근데 100%를 하게 되면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죠. 늘어나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0명에 맞추려고 한 건데 애초에 무슨 얘기 나왔었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서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면 세비를 고정시켜서 세비를 나누겠다 했어요. 예, 예.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준연동형에서 300명에 맞추는 거는 결국 자기네 세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받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저 공수처도 마찬가지입니까? 공수처의 경우에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것인데 그 기소와 관련한 부분도 예, 예. 그렇고 중요한 거는 이 공수처의 주요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의 친인척과 국회의원이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패스트 트랙을 타면 어떤 식으로 바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더욱더 개혁적으로 그래서 안 된다라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연동형, 준연동형으로 하면 자유한국당 의석수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오히려 설득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요. 아유,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게 그 점잖으신 문희상 의장께서 왜 이미자 의원의 그 얼굴 뺨에 예. 전국에 방송됐어요. 아니 보통 그런 일이 많습니다. 비일비재하거든요. 예. 그럼 보통 남성 의원들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피하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하는 바람에 저는 그분이 점잖으신 거는 알겠는데 예. 어쨌든 그 상황이 되면요. 요새 그러잖아요. 뭐 피해자 다음을 넘어서 성인지 감수성이 감수성이.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거는 굉장히 깊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 자체가 오늘 열릴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슈를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한국당 의원 67명을 포함한 70여 명의 보수 진영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청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좀 눈에 띄는 인물이 김무성 의원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느닷없지요. 그 탄핵에 가담을 하셨고, 네, 이분이 내년에 총선도 출마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생각이 바뀌는 건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왜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그 이제 부당하게 구속이 되어 있다, 뭐 장기간 구속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탄핵 내지는 파면, 구속 자체가 약간 부당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재판하고 있는 내용, 그다음에 그동안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그리고 2년에 걸친 이 재판에 대해서 그럼 정변으로 부인하는 거냐는 것을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 유독히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놓고 당내 안에서 보면 뭐 한교안 대표도 예. 석방해야 된다고, 형 집행 정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게 집행 정지 사안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지금 계속 연일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어쨌든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자당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하나의 방식인데, 국민들이 앞서 이제 여론조사를 쭉 보면은요, 그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그 바미당이나 정의당이나 민평당까지 합치면 한 55% 정도 되고, 예. 자유한국당이 한 32% 정도 되면 실제로 국민 여론의 60대 그러니까 50 한 8대 한 예. 32 정도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석방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은 것, 65% 정도 가까이 되고요. 지금 현재 뭐 공수처나 아니면은 선거법 개정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상대적으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굉장히 여론을 세게 이제 집중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도의 활동을 하지만 결국 국민들의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 무슨 나치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유대인을 탄압했던 가장 극렬하게 탄압했던 그 역사의 현장을 마치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아우슈비츠와 같은 거라고 얘기를 하면 있는 곳이 그렇다고 네.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몰 역사일 뿐만 아니라 아우슈비츠는 사실은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고 네. 독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에서도 직접 그 총리들이 가서 저곳에서 유대인을 탄압했던 것에 대해서 무릎 꿇고 사죄를 했던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하고 그다음에 나라의 근간을 흔든 헌법을 흔든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를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것이냐 얘기를 한다는 것은 최근에 5.18 망언, 예. 그다음에 이 세월호 망언,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차마 형언할 수 없는 망언에 이은 또 다른 아주 나쁜 프레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을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데 제가 볼 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것으로 얘기한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결례이고 독일인들은 이미 사과를 해서 그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좀 표현을 빌자면 좀 천박한 용어를 구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인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네. 자당에 몸담았던 대통령이신데 지금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그 영어에 몸이 되어 있고 또 이제 건강 상태가 이제 안 좋다 보니까 네. 어떤 인간적인 안타까움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예. 또 이분들이 이제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일련의 정치 행위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이제 다 소위 친박이라고 할 수 예.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자신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서서히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보여주기 이제 위함. 예.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명분은 그거죠. 건강 문제하고 그다음에 국민 통합의 문제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듯이 지금 결정 주체는 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지금 특히 이제 국회의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정치 행위가 내년에 총선에 지금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분들은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또 집권당 입장에서는 내년쯤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에 대해도 문제이고 석방에 안 돼도 문제인 딜레마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지금 봐가지고 뭔가를 단정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덧붙이면 네. 이 아우슈비츠라는 공간이 가스실 다녀오시지 예, 않으셨어요? 저는 예. 다녀왔는데요. 가스실 그다음에 생체 실험실 그대로 이제 당시에 유대인들이 고통을 겪었던 생생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보라고 많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수복을 입었던 옷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생체 실험실 하던 굴뚝이 놓여 있던 그 공간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학생들이 매년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수학 여행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150만 명의 민족이 학살된 곳입니다. 이곳을 지금 우리 정원서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그런 데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우리로 치면은 일제 강점기나 아니면은 박정희 독재 시절 때 예. 많은 민주 인사들이 서대문 형무소에 또는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고초를 겪으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역사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굉장히 참 우리 사회를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제가 볼 때는 좀 사과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또 재판받고 있는 이정현 의원도 예. 같이 이제 네.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충성 맹세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넘지 말아야 될 비교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이전에도 이미 그 뭐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다 예. 또는 김정은 대변인이다라고 얘기했던 것 때문에도 논란이 됐는데 이렇게 지금 대통령을 압박하는 수준으로 몰아가는 것은 제가 볼 땐 적절하지 않고요. 사과를 하셔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년 정도 남았잖아요, 총선은. 네. 그런데 이 시점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왜 이렇게 일찍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왜 이 시점에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적 판단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인간적 측면에서 이제 호소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이게 민심이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거죠. 몰라요. 예. 그리고 이게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다라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지금 현 정부나 집권당의 여러 가지 뭐 실정, 특히 경제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또 최근에 뭐 그 김해 신공항 확장하는 예, 걸 예. 지금 다시 뭐 업전 일로 와서 다시 검토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 카자흐스탄에서의 그 원전 건설 그 예. 얘기도 얼마나 참 자기 모순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야당이 자유한국당이에요. 예. 그 자유한국당의 역할은 상당히 큰데 조금 전에 이제 아우슈비츠 지적을 하셨잖아요. 아우슈비츠와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국민에 대한 도리와 의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역사 공부라든지 예. 또는 그 말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 무게감을 좀 느껴가면서 제1야당으로서 책임성을 가지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한다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거라 이렇게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면 지난 2016년, 17년이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로 이 정부가 만들어졌지 예.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어떤 전략과 전술에 기초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 최순실이 등장하면 할수록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적폐 세력이라는 국민적 이미지만 강건하게 비춰질 네. 텐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쓰는 오히려 전술이 악수라고 생각하시는 하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화면에 계속 최순실 박근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국민들이 볼 때 저 세력에게 우리가 표를 줘야 되냐 아니면 미래 세력에게 표를 줘야 되냐 아니면은 깽판 놓는 국회를 심판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참신하고 일 잘하는 정치인들에게 표를 줘야 알겠습니다. 되느냐 아니 그 판이 말씀이 된다고 봅니다. 뭐 틀린 건 아닌데 네. 계속 실정을 거듭하다 보면 차라리 구간이 명간이 아니냐라는 또 옛말을 또 반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정치는 생물이라 그랬고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정당이 잘해야 되는데 네. 썩 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있는 하겠습니다. 거죠.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